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그래도 어차피 맞이해야 한다면 즐겁게 맞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어찌 보면 내내 망상에 이제 불과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비롯한다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오늘 저녁에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그리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시장이 이제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갑작스러운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소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더리움의 경우는 무려 8천만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8천만 달러라면 한화 약 929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청산이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청산된 숏 포지션의 경우는 14.6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애를 먹었다는 소식도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제미니 등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사이트 상단에 성능 저하의 배너를 표시했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서포트 계정의 트위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시장 활동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외에 크라켄과 제미니의 경우 거의 비슷한 에러가 나긴 했지만 이제 빠르게 복구가 이제 되었다고 하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 날이 이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 날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좋은 상태는 아닌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급락이 이어졌으니 반비트코인적 성향의 인물들은 이때다 싶어 먹잇감을 물게 되는데 엘살바도르의 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보자면 엘살바도르의 출신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하비에르 시만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우리가 지적한 변동성의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도 변호사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의무적 수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낸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꼭 세차할 때는 비 오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신호등은 빨간불이라는 만화의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살바도르의 정부 공식 지갑인 이제 치보의 경우는 출시된 지 8시간 만에 금융앱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ATM의 가동도 시작하는 등 엘살바도르 본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주식을 도박으로 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도박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엘살바도르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것은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잘 캐치하여서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사용을 해보았을 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반비트코인 기조가 이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영업 중지 통보를 냄과 더불어서 남아공의 금융당국의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하여 이용 경고 처분까지 내려지며 거래소들의 순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또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자면 태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바로 후오비 글로벌 라이선스의 정지 요청을 한 것이죠. 후오비의 경우는 올 봄에 이미 태국의 SEC로부터 규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후오비의 요청으로 연장을 하였지만 개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태국의 SEC 측은 잠정적으로 12월 2일까지 이제 3개월 이내에 고객 자산을 모두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정부기관들의 거래소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지
않던 산업군이라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데요. 빠르게 확장되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속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급락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를 전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크립토컨트의 CEO이죠. 이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으로 저점의 시그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전저점에 임박했으며 최저치를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세 전망을 언급하게 되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해시레이트에 관한 소식도 나왔었는데 글라스노드의 이제 온체인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지난 7월 저점 대비 무려 42% 회복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최고점 대비해선 아직 29%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곧 난이도가 상승을 하며 채굴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단가의 상승 그리고 가격 또한 상승하는 사이클로 진행이 되게 되죠. 이제 추가적으로 영국계 대형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17만 5천 달러까지, 이더리움의 경우는 2만 6천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특히나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광범위한 사용 사례들을 감안할 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이더리움의 상황에 맞게 이더리움 또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이 나왔던 주였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 속 이더리움의 탄생 이래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을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주소의 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상 이더리움의 이제 그 소각량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급락에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은 코인하면 이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의 경우는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1000%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주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상품에 대한 노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리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9월 7일 발간된 코인쉐어스의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유입 약 40%가 알트코인 상품에 할당되고 있으며 특히 솔라나 투자 상품으로의 유입이 지난주 388%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코인쉐어스는 이에 대해서 지난주 솔라나 상품 유입량이 연초 대비 2배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솔라나 상품에 2,500만 달러가 투자됐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시장에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꾸준하게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또한 트렌드가 가파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솔라나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조금씩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바로 독일에서 나온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소식인데요. 독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금 중 최대 20%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가 된 것이죠. 이는 독일의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소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독일의 기관에게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의 3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독일의 3대 자산 운용사인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올 4분기 비트코인을 일부 펀드 포트폴리오에 이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스 수석 상품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경우는 프라이빗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에 비트코인을 최대 2%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었던 것이죠.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한화 약 500조 원의 규모를 운용 중인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개의 이제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많은 소식이 나오던 국가가 아니었던 만큼 감회가 더욱 새롭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 측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통 자금의 유입 순서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선진입을 한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며 그 다음 국가의 공적 기금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에도 첫 번째 스텝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던 대표적인 국가이죠. 인도의 경우는 가파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신규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생기면서 인도 내의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인도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정부가 암호화폐도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구획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에 암호화폐를 규정할 계획이라는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모든 목적, 즉 결제, 투자, 사용 등에 따라 자산과 상품으로 취급이 되며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 시장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취지임을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에 인도 내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산업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조치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인데, 이러한 인도의 규제 방향이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죠. 현재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싫어하는 국가하면 당연히 중국이 떠오를 텐데요. 중국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최근 영국의 기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 대하여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최근 들어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영국의 우체국에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이번 주부터 제공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그리 좋은 기조를 보이지 않던 국가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 소식 한 가지 가지고 이제 영국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았으니 앞으로는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도입되는 그리고 유행을 촉진하는 배경을 총 5가지 이유로 분석을 한 것인데요.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전통적인 자산이었던 금의 역할이 현재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P2P 서비스 송금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P2P 거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적혀 있었던 내용인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국 화폐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너진 신뢰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고서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이유를 보자면 효율적인 교환 매개인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성장, 네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이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보다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디지털 자산이라는 한정된 카테고리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저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글로벌 국가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카드 결제 기업이죠. 비자에서 두 가지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소식이 꽤나 굵직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자와 관련된 소식을 보자면 브라질의 전통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비자의 경우는 브라질 전통은행 플랫폼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 밝히게 되는데, 또한 현재 여러 암호화폐 업체와 협업하여서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시장에 내놓는 등 비트코인의 직접 결제 통합 가능성 또한 시사하게 되죠. 브라질의 비자 신사업 부사장의 경우는 은행과 암호화폐 제품을 결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중개인 없이 은행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심지어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SEC 측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지 않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지난 3월이죠. 남미 최초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시작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비트코인 ETF 등 다양한 ETF가 이미 승인된 상태이죠. 또한 비자의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한 기업 간의 결제도 가능한 블록체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비자의 경우는 지난 4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인 사업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했었습니다. 비자의 CEO 알프레드 켈리의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의 결제 그리고 금융기관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API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CBDC 결제 서비스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2022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자면 10일 이제 신화닷컴에 따르면 올림픽 후원사 비자가 중국 은행과 함께 2022년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한 디지털 결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를 공동 출시하고 현장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라 이렇게 밝혔었죠. 현재 이러한 진행 중인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CBDC를 우리 투자자들뿐 아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접할 단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확장이 되었으니 말이죠. 현재 이 외에도 지난 한 주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드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추린 게 이 정도인데요. 현재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이 시장의 방향성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며 시장의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3년 뒤, 5년 뒤 이 시장이 그려놓을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즐거운 박앤세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